예, 오늘 머니 컨설팅 이 시간에는요, 서정화 전문가, 오선영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자동차 종합보험도 여러 가지 담보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담보들이 중요한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선영 전문가님. 네. 저희가 자동차 종합보험은 누구나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요,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책임보험 하시잖아요. 그걸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무보험에는 담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 담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여기에 대인 2, 그 다음에 대물을 올린다던가, 그 다음에 여기다 다른 담보들을 더 집어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 손해로 인한 내 신체 손해와 그 다음에 내 차에 대한 손해, 이 부분이 더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 긴급출동 같은 담보들을 더 집어넣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담보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소멸되는 보험료가 굉장히 아까우실 거예요. 몇십만 원에서 또는 200만 원까지도 보험료는 꽤 비싸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소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담보들을 굳이 넣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설계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일 싼 거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담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싸게 해야 될지 또는 담보를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거든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대인 문제에서 대인과 대물 문제에서 대물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은 대물 2억이에요. 그러면은 의무보험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부분의 한도가 대물이 2천만 원. 2천만 원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앞에 고급 승용차를 한 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딱 박았다.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보상을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겠죠. 근데 그럼 나머지 2천 원 어떻게 해요? 난 2천만 원밖에 보험이 없으니까 네가 손해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과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역시 대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세요. 병원비만 해도 한 6, 70만 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는 80만 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은 휴업손해가 발생했는데 휴업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세요. 그럼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바로 보험 가입자가 해주셔야 되거든요. 가입을 입으신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다시 내 돈이 나가야 돼요.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그런 피해를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종합보험을 주로 유도를 하는데 종합보험에도 담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자손과 자상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손과 자상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자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 있죠. 특히 요즘 빗길 너무 위험하죠. 수막 형사 때문에 차가 막 미끄러져요. 그렇게 해서 혼자서 가드레일이나 뭐 전봇대를 받았다. 그래서 내 차와 그다음에 내 신체 손해가 발생을 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한 것을 어디서 보상을 하냐? 내 자동차 보험으로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뭐냐면 자손으로 하신 분들은 1차 보험 예를 들어서 내가 3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3주 진단 받은 거에 대한 거 외에는 더 이상 보상이 안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 후유증이나 추가 진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상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자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상관없이 후유부조건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보다는 자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휴업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도 역시 자손에선 보상하지 않는 것을 자상에서는 보상을 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비싸다고 대부분 피하시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네, 비싸신 분들이 한 4만 원뿐이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3, 4만 원을 아끼려다가 내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될 수 있으면 보험료 2, 3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자손보다는 자상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권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정화 전문가께도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인과 대물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뭐 자손이나 자상 이 부분에도 보상을 못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 차가 사고가 나서 고쳐야 될 때 내가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 부분을 났을 때에 대한 부분 또는
아니면 무보험차라고 해서 무보험차나 뺑소니, 내 차가 아닌 차를 운행하거나 뺑소니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어찌 보면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어찌 보면 정해져서 무조건 가입해라.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좀 민감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보상을 해야만 어찌 됐던 간에 이 다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면서 이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의무적으로 좀 가입하게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오세훈 전문가님.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측정하는 요율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나이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만 19세에서부터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9세다 또는 20세 미만이다 또는, 누구나라든가 아니면 30세, 35세, 40세,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45세까지 이렇게 나눠져서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율의 발생입니다. 어떤 손해율이냐? 내가 과연 사고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것도 또한 작용을 하거든요. 사고를 안 내면 안 낼수록 요율은,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요율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밌는 게 자동차에 따라도 틀려요.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예. 자동차 중에도 손해율이 높은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유독 그 담보만큼은 비싸지는, 그 차만큼은. 근데 비슷한 다른 가격에 있는 다른 차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벌금이 있어요. 벌점. 그래서 벌점 우리가 위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벌점 물죠. 벌점도 저희가 자동차 보험 수가를 올리는 이런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제차인 경우엔 기본적으로 20%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지금 또다시 올린다고 하거든요. 15% 인상을 더하겠다.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저렴한 차종을 깎아주느냐? 아니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원체 자동차 보험이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짜로 사고 난 보험 사기들 이런 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저희가 많이 요율이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고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는요, 나이에 따라서 또 사고 유무에 따라, 차종에 따라서, 벌점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운전자 보험은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들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선택사항입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사항이죠. 그냥 필수는 아니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고를 많이 접하면서 젊은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특히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만 19세부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부모님은 분명히 차를 사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서 어떤 큰 사고건의 예를 들자면 그때 10명의 아이들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사고가 난 같은 멤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한 적이 있느냐. 면허증 딴 아이들이 다 부모 차를 몰래 한 번씩 해봤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면요. 새벽에 사고 나는 건들 있죠. 예. 보면 그 아이들이 꼭 음주운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고는요. 젊은 아이들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반이나 또는 그냥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이 들어가지는데 이게 형사건이에요. 자동차 종합보험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민사가 아닌 형사로 넘어가지는데 이 형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보상하느냐.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져요.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사망을 했거나 또는 상대편이 다친 부분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해야 되고 당연히 벌금도 물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담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담보 때문에 하는 거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반사신경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70세 넘어가셨다 하시면 저는 65세 이상은 저 외국처럼 다시 한번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또는 시험을 다시 봐야 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이분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실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급증하고 있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의 사고거든요. 혼자서 그냥 벽 받으세요. 혼자 바닷속으로 들어가세요. 저 동영상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운전자 보험이 그분들한테는 더 필요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중상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중과실 담보. 그 과거에는요, 내가 위반한 것에만 됐는데, 지금은 뭐가 됐냐면은 상대편이 심하게 다쳤어요. 내 과실은 조금밖에 없고 상대편 담보가 과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후유장애를 입었다. 그러면은 나는 그거에 대한 또 형사 합의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또 특약들이 있거든, 담보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종합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을 2, 3만 원 또는 돈 10,000원짜리라도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운전에 미숙한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편 또 자동차 보험을 들으려고 할 때 대형 보험사를 무조건 들어라 하고 조언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서정은 전문가님, 그게 맞습니까? 이 보험사라는 것에서 대형 보험사라고 따질 수가 있는 것이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기업을 따지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람한테 드는 인보험은 인보험이라고 하죠. 또 그리고 화재 이런 화재 보험에 따라서 각기 특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이제 저희가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무슨 보험회사, 무슨 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로 조금 선택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 좀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팁을 하나 주셨고요. 이제 휴가철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 든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또 궁금하네요. 이 약관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 편하게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만약에 친구랑 같이 간다 그러면 요새는 일일 보험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으니까 또 앱으로 좀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보험 중에서 책임 보험만 돼 있거나 그러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안전하게 운전이든 여행이든 어쨌든 마음 편하게 갔다 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하루 정도,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10,000원도 채 안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1일 보험 가입해서 가시거나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운전에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1일 보험을 꼭 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또 하셨네요.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과 운행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비교를 좀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 사이트가 있다고요, 오선희 전문가님? 네. 요즘엔 다모아라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되게 많은 곳에서 비교를 해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렴하게 알아보려고 하시지만은 가입 조건을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각 회사별로 가입 조건을 다 틀리게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도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각 회사의 어떤 담보 내용이 어떻게 동일하게 돼 있는지, 또는 이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의 담보가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보험의 비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자기네 걸 가입하라고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교하실 때 혹시 지역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으세요. 내가 지역이 위험 요인을 많이 적용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실 때, 나 산출을 받으셔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셔서 정확한 차종과 하셔서 그게 같은 담보 내용인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싸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담보인지 가입 조건이 같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무사고겠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사고 유무 벌점 등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입 기간이 길면 일단은 7년 이상에는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7년 전까지는 가입 기간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사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최근 3년간 사고가 없다 하면 역시나 할인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역시나 무사고가 사실은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블랙박스를 거의 대부분 설치를 하시는데요. 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를 약 3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블랙박스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서 찍은 사진과 안에서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 사실 정확하게 불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이 상품에 대한 것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다 가라로 기재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 사진만 보고는 이게 진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판단이 다 쓰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가짜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회사는 손해율이 높아지는 거죠. 몇만 원 그분은 싸게 하려고 했지만 거짓말을 하셨지만 실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일어나면은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 유무를 측정하다 보니까 문제는 훨씬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막상 실제 사고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거 규제를 하는 건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얘기만 오간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대로 블랙박스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혜택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전이나 혹시 가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한 말씀씩 하신다면 먼저 서정은 전문가님. 일단 뭐 차량 렌트나 이렇게 하셨을 때는 좀 다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도 이제 차량 가액에 따라서 면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량을 빌리시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실 때는 항상 좀 미리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이나 가입한 이후로 어떤 팁을 주신다면 오성영 전문가님. 예. 네, 내 보험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거든요. 가끔 가다가 경찰이 지나가다가 차를 잡는데 그 부분이 위반 사항도 없고 음주 단속도 아닌데 차를 잡았다. 그 차가 무보험차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예.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이제 그게 시스템이 바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날짜를 어기지 마시고 바로 벌금이거든요. 하루만 어겨도. 그러니까 그날 0시가 넘어가면 무조건 벌금무시기 때문에 제 날짜에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보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소멸이 되더라도 나한테 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상대편의 재산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꼼꼼히 한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 화면 보시고요. 잠시 뒤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갑니다.